여성의 시선으로 사회적 정의를 묻는다. 여시사정.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상 여자입니다. 예, 저 줄여서 천상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니 뭐 아무도 불러줄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되게 후덥지근하고 그런 더운 조금 답답하고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요즘에 한국 상황도 좀 이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동의나 지지의 표현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굉장히 심란하고 그런 열받는 그런 요즘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같이 욕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친구들, 동료들의 존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 같은 방송이 되고 싶은 해장상담소 22번째 방송인데요. 오늘은 무술인이 되기를 꿈꾸는 무율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율입니다. 네. 그동안 또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여름이잖아요. 네. 제가 계절 중에 여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땀 흘리는 걸 즐겨해요. 잘 만끽하고 있는 중입니다. 땀을 한 바가지로 흘리고 있네요. 너무 많이 흘려서 네. 안경이 전부 다 땀으로 비온 듯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름을 또 좋아하시는 예. 또 새로운 무율님이 새롭나요? 아니 장미꽃뱀님하고 예. 큐티보이님은 예. 여름을 너무 괴로워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새롭네요. 또 한편으로 역시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네. 예. 첫 방송 나간 후에 어떠셨나요? 제가 첫 방송이라서 에피소드를 대방출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좋았고요. 집 떠시는 중이신 거죠? 네. 첫 방송을 하고 난 뒤에 모니터링을 좀 했어요. 네. 모니터링. 예, 네.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오늘 이제 말은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그걸 말을 하고 나면 들으시는 분들이 그걸 너무 신경 써서 들으실까봐 그냥 제가 혼자 반성하고 고치려고요. 궁금하셔도 묻지 마세요. 하셨다고 뭘 또 그새 반성하고 고치시려고 그러세요? 뭐가 있어요. 아유, 그게 네. 뭐가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불킥을 몇 개 하셨나 보네요. 그럴 만한 게 별로 없는데. 뭐랄까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거는 네. 하고 본인만이 아는 네. 그런 게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무율이 인기 폭발이다. 막 그래가지고요. 그런 눈물을 또 전해주던가요? 네, 흐뭇해서 막 찾은 거예요. 근데 막 재밌다, 웃겼다 이런 마음으로. 초기 증상. 근데 이제 무율이라는 게 좀 드러난 게 3개 정도? 이게 맞는 건 아니지 않을까. 네. 폭발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주 반응을 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웠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동희님, 제제, 김성, 트윈키, 노래나, 느림보구, 김성님 감사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그치? 반응 보내주신 분. 예, 이번 회에 감사의 말씀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자신감이 좀 없게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런 피드백을 해주시면 그렇죠. 좀 그래도 너무 못하진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한 분 한 분이 소중했고요. 네. 후기를 쓰지는 않았지만 네. 이렇게 뭐랄까 직접 만나서 제가 무율인지 어떻게 알고 네. 직접 말을 전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에게도 지금 이게 이름을 밝힐 수는 없으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몇 분이 계세요. 예. 그리고 또 예. 전 직장에 계신 분이 네. 이걸 듣고 있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잘 들었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듣는구나.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듣는구나. 네. 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드셨겠네요. 네. 그 무율님을 언급한 트윗 중에 저희가 답을 하나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제제님, 그러니까 네. 제제님이 그 무율님 진지한 말씀 듣고 싶다. 해장 상담소에서 편집한 건지도 궁금함이라고 네, 트윗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뭐. 네, 제가 이렇게 천상님의 사회, 그다음에 여기 이런 편집하시는 분의 담당자분의 이 노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편집은 자체 편집을 합니다. 제가 자체 편집을 하고 저희 이 해장 상담소가 뭐랄까 유익한 방송보다는 재미있는 방송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물론 재밌다고 해서 진지하다고 해서 다 유익한 건 아니지만.
맞나요? 아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유익한 방송보단 재미있는 방송을 주간다 했죠. 진지한 게 다 유익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지하다고 해서 재미없는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는 두 개를 다 예 이렇게 조화롭게 하려고 있진 그래서 않아서 일단 진지한 방송 들어가면 또 제가 너무 진지해지는 면이 있어서 예. 자체 편집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혹시 제가 지난번 무율님과 함께하면서 많이 끊는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특별히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변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 못 받았는데요. 네, 눈빛 잘 못 보셨나요? 그러셨나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가지고. 예, 얼른 이제 그러면 네. 본론으로 좀 들어갈까요? 네. 좀 아무래도 요즘에 사건 사고 뭐 여러 이슈가 많다 보니까 그 최신 이슈에 대한 토크를 잠시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뭐 페미니즘을 말하는 그런 옷을 입었다가 뭐 계약 해지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안혜은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가 온라인상에 발언을 했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면서 트윗을 이제 안 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나타났고요. 페미니즘에 대한 의사 표현, 뭐 동의, 지지, 뭐 이런 행위를 이제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공격을 당하는 일이 이제 비일비재한데 사실 이제 이런 공격이 부당하지 않냐라는 이제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페미니즘은 좋지만 남혐은 싫다, 남혐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남혐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율님은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미니즘은 좋지만 동의하지만 남성 혐오는 싫다 이 말을 남혐이 나빠서 그런 거다.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그런 말을?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요? 예. 성별은 알 수가 없네요. 예. 아마 다 있지 않겠어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아니 저는 그게 남성 혐오는 싫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어딜 가서 이 현재의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얘기를 하면서 피해 가해를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왜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느냐라고 얘기들을 하시는 걸 듣게 돼요. 그 상황이 생각이 나거든요. 남성 혐오는 나쁘다. 예. 페미니즘은 동의하지만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예. 성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 성폭력은 나쁜 거지만 왜 우리를 다 가해자 가해자로 취급하는 것 같다라고 예, 예. 얘기하시는 몇몇 분들이 생각난다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그 성폭력을 보면 모든 남성을 가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90%가 넘는 사람, 퍼센트가 넘는 사람이 여성이고 가해자의 90% 넘는 사람이 남성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남성 피해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가해자는 또 남성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왜 자꾸 남성을 그렇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앞뒤가 바뀌어 있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현실을 먼저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왜 자꾸 뭐냐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예.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네. 전체 남성 중에 네. 가해자,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폭력을 하는 가해자는 굉장히 소수일 수 있겠죠. 근데 네. 이제 가해자 비율 중에 남성이 높다라고 네. 그냥 얘기하는 건데 예. 왜 자꾸 남성을 예. 가해자 취급을 하냐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이 지금 생각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제가 자꾸 설명하려고 할까요? 그죠? 설명하세요. 예. 네. 아니 저는 이제 이 얘기 들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동의하는데 남혐이 나쁘다. 그래서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막 공격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페미니즘은 동의하신다고 하면 본인이 그러니까 남혐이 싫어서 그럼 남혐을 없애고 싶고 페미니즘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시면 남혐이 낙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페미니즘을 왜 좋아하는지 왜 동의하는지 이런 페미니즘 자기 페미니즘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풍성하게 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렇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가 이제 노동자예요. 근데 이제 노동자로 일을 하다 보니까 겪는 나쁜 사장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나쁜 사장에 대해서 내가 정말 겪었던 그 못되고 나쁜 사장에 대해서 막 내가 울분을 토해요. 그러면서 네. 하다 보면 욕도 나올 수 있고 정말 감정이 섞여가지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장이 다 나쁜 건 아니야. 그 사장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안 돼. 좋은 사장도 있어.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알죠. 이 사람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체제 자체도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법률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얼마나 노동자가 취약한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도 하는 거고. 하지만 내가 지금 당했던 그 상황이 너무나 울분이 터지기 때문에 욕도 섞어서 막 사장 욕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아는 거죠. 좋은 사장도 있는 거 알고 그리고 사장 중에 사장 같지 않은 사장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사장인지 아닌지 요즘에는 사실 사장이라고 해서 다 사장의 지위를 자신의 위치를 사장의 위치를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장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그런 사장도 있는 거 알고 그러니까 사장의 종류 위치와 지위도 다양하다는 거 알지만 내가 겪은 사장은 정말 못된 사장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면서 자본주의 어떤 병폐와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겪은 노동 문제에 대한 폭로를 통해서 막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놓고 야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 건 아니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아니 그건 약간 이상하잖아요. 같이 이제 그럼 이런 그 사람의 개인의 성격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고 한다면 어떤 제도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같이 풀어갈 건지 그런 공감해 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뭘 같이 노력할 건지 이런 너무나 지위가 다른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같이 어떻게 풀어가서 이 사람의 그런 마음들을 좀 달래줄 건지 좀 그런 상황을 더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할 건지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좀 싶은데 지금 천상님 얘기를 들으니까 딱 그 성평등 얘기가 떠오르거든요. 그 얘기를 할 때 성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니 저 내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목소리가 더 크다. 우리 집에 누구다. 뭐 여자들이 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여성, 내 옆에 있는 남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있는 위치나 규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간과하고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에서는 우리 엄마가 목소리 제일 목소리 큰데 제일 크다. 저 여자는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개인의 어떤 걸 보는 것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것, 그 사람이 언어를 갖고 있던 힘을 갖고 있는 걸 보는 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얘기를 자꾸 혼동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아니, 그래서 또 이제 저는 한편으로 이제 아까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제 그 이솔 화장품이라고 아마 이제 좀 많이 무일님도 들어보셨죠. 예, 이제 좋은 화장품. 예,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예. 이제 여성운동에 기부도 하시고 이제 친 페미니즘적 기업인데 여기 사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솔 화장품에서 페미니즘 강좌를 연다고 이제 공지가 나가니까 전화나 문자가 그렇게 많이 왔다라고 해요. 어떤 전화? 신청 문자요. 근데 이제 그 전화나 문자 중에 그 전화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욕을 하고 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열면 다 엎어버리겠다 이런 협박 전화가 와서 못 받아 다시 전화 걸면 전화 안 받고 그런 전화도 있기도 하고 그런 식의 이제 이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런 공격이 많이 들어와서 이 사장님이 좀 등치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등치가 있으니 좀 이렇게 수염이라도 길러가지고 이제 뭔가 그런 협박과 위험에서 본인을 보고 좀 이렇게 하는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어요. 강좌를 열면서 이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전달해 주셨거든요. 실제로 겪으셨네요. 이런 그렇죠. 걸 했을 때 공격이라는 것을 실제로 겪으시면서.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 이 사건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그냥 페미니즘에 지금 공격을 한 거잖아요. 이건 페미니즘 강자잖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동의하는데 남혐이 나빠서 공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진심일까? 약간 그런 생각이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전해봅니다. 네. 예. 우리가 두 번째 또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두 번째 이슈는 최근에 두 번째 이슈는 저희에게 많은 이제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줬던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뉴스를 보기가 포털을 보기가 굉장히 겁난 시대가 아닌가.
오늘은 어떤 연예인이 무슨 사건을 쳤으려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이제 박유천 씨 사건에 이어서 이제 이진욱 씨가 네. 이제 성폭력 강간 혐의로 이제 고소가 됐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뭐 사건 진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둘 다 지금 그러니까 무고 방향으로 뭔가 언론이 계속 나오는 그러면서 뭔가 이 성폭력이나 강간에 대한 어떤 것이 다 꽃뱀에 의한 무슨 사건 조작인 것처럼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건 좀 뭐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무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에 관련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그죠? 예. 야, 진짜. 이 무고죄 자체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지만 일단 지금 있는 이슈 네. 예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무고가 계속되고 있고 연예인에서 언론 도배하는 것 중에 가장 지금 중요한 걸 저에게 포착된 것은 꽃뱀이라는 논리, 꽃뱀 논리가 예. 다시 부각되는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자미 꽃뱀님 죄송합니다만 이 꽃뱀이라는 게 전복해야 되는 일이기도 한데 예. 이 무고죄가 지금 이게 방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예, 지목된 사람들이 하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보면은 예. 검사가 무고를 걸 수가 있어요. 예. 그게 그럴 경우에는 판사가 훨씬 더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뭐랄까 판결을 내려요. 예.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보긴 하지만 가해자가 이걸 방어용으로 걸 때는 예. 어떤 그 통계상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무고가 인정되는 게 비율이 높지 않거든요. 거의 잘 인정이 안 되죠. 예, 잘 안 되는데 네. 지금 연예인이 언론을 도배하며 이렇게 네. 나오는 게 이게 영향을 크게 미칠까 봐 지금 조금 별로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제가 기분이.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일단 한번 무고로 걸고 네, 보는 예.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그게 기사가 나면 네. 사람들이 이제 사건을 의심하게 되고 그렇죠. 그 뒤에 결론은 잘 안 나오게 되고 네.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잘 안 나오게 되니까 예. 여기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 저희들의 기가 다 이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론적으로 문장으로 그걸 아는 것과 실제로 내 옆에서 일어났는데 아니면 신문의 지상에서 뭔가를 봤었을 때 그 통념에 맞는 그런 사건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작동이 돼요. 맞아요.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게 먼저 싹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요구했어? 그래 꽃뱀이네라는 것이 정말 3초도 안 걸리게 이게 판단이 그냥 서버리는 게 제일 문제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으로 더 봐야 될 거는 사실 우리는 그 피해자를 만나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위주로 그 언론은 그 기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예전에 왜 서프로젝트 그거 할 때도 그 기사가 누구의 언어를 쓰느냐, 누구의 말을 대변하고 있느냐라는 것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폭력에 있어서 피해자의 서사를 읽어주거나 거기에 맞는 얘기를 쓰는 기사가 별로 없는 관계로 사람들이 굉장히 오인할 수 있는 잘 모르고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많고 더구나 그렇게 현혹되기가 너무나 쉬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내 얘기해도 돼요? 얘기하세요. 무율님의 진지함을 보고 계십니다. 예, 계속 해주세요. 예, 사람들이 이 가해자의 언어, 제가 이제 잘 쓰는 말이 가해자의 언어에 익숙한 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저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가해자로 그 언어로 구성된 재구성돼 있는 얘기 그것이 담론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익숙하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띡 던지면 돼요. 근데 사실 합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띡 던지면 사람들이 확 그렇게 이야기가 자동적으로 구성하게 되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사건을 진술할 때 그 여성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 어떻게 했다. 그 이준욱 씨 사건 관련해 가지고 뭐 옷차림이 어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가 딱 나오죠. 그럼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어. 그랬지. 딱 봐도 알겠네. 내가 마치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모르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건들은 실제 모르는 거고요. 그것은 자신이 그것만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만 들어와서 그것만 사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가지고 간 것뿐이다라는 얘기를 정말 강하게 얘기하고 싶네요. 사례도 많아요. 이거 관련된 거. 아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들이 무고로 방호형으로 이제 네. 무고로 막 하는 것이 실제로 인정받는 사례는 많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되고 이게 무고로 지금 굉장히 유행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죠? 저는 그래서 언론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유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판사가 판결을 막 판사를 완전 좋아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막 객관적이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안 기본적으로 재판이라는 거는 증거 싸움이잖아요. 네. 그래서 혐의 없다, 무혐의다라는 것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든지 그렇죠. 없다라는 의미인 거지. 증인이나 이렇게 어. 나왔던 사람들이 합의해서 증언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 예. 그죠? 예. 증거가 없다는 얘기인 예. 거지. 성폭력 사건은 특히 특히 증거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렵죠. 어렵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의미이지. 예. 이걸 작정하고 그것을 뭔가를 했다. 예. 이거를 마치 사건을 만들어서 고소를 일부러 돈을 뜯어내려고 뭐 이렇게 한 예. 그런.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이 생각나거든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 일이긴 한데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제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이제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네. 뒷칸에서 손이 이렇게 쓱 나와가지고 예. 또 똑같은 사례가 사실 이런 일이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많아서, 예, 예. 비슷한 사례가 너무 많죠. 예. 생각난 사례가 있어요. 또 가지고, 화장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화장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어쨌든 예, 손이 쭉 나와가지고 이제 이 친구의 예. 성기나 이런 거를 예. 만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제 친구가 성격이 장난이 아닌 친구였어요. 예.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예. 이분이 달아났어요. 이분이래. 이 남자가 달아났는데 끝까지 쫓아가지고 그 남자를 잡아가지고 경찰에 넘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막상 얘를 잡고 봤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젊은 친구였고 예. 어린 친구였던 거지. 20대 초반에 본인보다 나이가 조금 더 어린 친구였고 그리고 입시 그러니까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왜소하고, 그러니까 되게 선한 얼굴에, 그래서 되게 겁먹은, 이제 잡힌 다음에 겁먹은. 그래도 이제 이 친구는 이런 거를 이제 더 이상 봐주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가서 진술서 쓰고 이제 이거를 계속 진행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알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경찰이 또 알려준 거죠. 왜냐하면 경찰들은 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지금은 뭐 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사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의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다 해가지고 사건을 해가지고 기소하고 이렇게 안 하고 싶은 거죠. 검찰에 넘기고 이렇게 안 하고 싶어가지고 번호를 알려줬겠죠. 그래가지고 전화하고 이제 직장에 찾아오고 뭐 이랬는데. 너무나 나이가 드신 호르머니 분이셨던 거예요. 자기가 호르머니고 이 애를 어떻게 키웠고 자기가 뭐 되게 늦게 아이를 낳았는데 제발 한 번만 선생님 살려주세요. 울고 막 며칠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마음이 너무 약해지는 거죠. 가지고 합의를 너무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괴롭힘을 계속 거의 괴롭힘 수준이죠. 그래서 괴롭힘을 너무 계속 당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좀 너무 안 됐기도 나중에 좀 이 할머니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머니 때문에 이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신다 싶으니까 저한테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의를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좋냐? 정말 자기는 정말 넘기고 싶은데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자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합의도 없이 그냥 놔주는 건 정말 도저히 안 되겠는데 뭐 어쨌든 뭐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합의금이라는 걸 제시하는데 그것도 안 받는다는 자기는 그것도 좀 아니고 자기가 쓰겠다는 건 둘째치고 그래서 이거를 얼마를 얘기해야 되는지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합의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면 제일 좋지만 더 이상 못 버티겠으면 네가 사회적인 다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합의하되 합의금 받아라. 뭘 그걸 합의금까지 안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근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기사 쓰기 나름에 이걸 가지고 만약에 했다 이러면 마치 꽃뱀화 되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아니 이 지금 법률 이 제도 안에 이미 합의라는 게 거의 절차처럼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합의하기로 굉장히 많이 종용이 아마 사건 당해보신 분들은 이런 성폭력 사건 말고도요. 사건 당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합의라는 게 얼마나 그 과정에서 많이 종용되는지 해야 되기도 하고요. 지금 그 사례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예. 현행범처럼 잡혔잖아요. 예. 근데 여기 그랬을 때도 그런 문제가 막 예. 불거지는데 성폭력은 아는 관계에서 그- 술을 마셨다. 예. 그러고 난 뒤에 그때 합의하에 했다라는 주장부터 그래서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 근데 실제로 중간간을 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예. 똑같은 절차를 거쳐요. 근데 막
어머님께서 오셔서 울고 막 그랬죠. 근데 현행범이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막 공방이 오고 할 때는 처음에는 막 부탁을 하다 나중에 협박을 하거든요. 온 가정이 다 찾아와서 협박하고 고소한 거에 대해서 욕을 하고 막 너는 이러다가 잘 살 줄 아느냐부터 해서 예 빨간 줄 그러면 니 뭐 어쩌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갈등과 번뇌 속에서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합의를 하게 되겠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합의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이제 꽃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 합의를 할 때 보통 그런 단서도 많이 살죠. 이 돈을 받는 대신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예. 그래놓고 자기는 이제 자기의 서사로 쫙 말하고 다니면서 예. 피해자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그 가해자 아까 전에 언어가 막 담론화되어서 막 떠나다닌다는 게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합의를 했으니까 이제 끝이 났으니까 다른 말로 딱 잠깐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꽃배란 말만 하면 다 아는데 피해자는 앞에 있는 이 얘기를 하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 얘기를 하지 않을 뿐더러 앞에 있는 얘기를 가정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묻히게 되고 그렇죠. 별로 내가 얘기 안 피해자라고 나서는 그렇죠. 것도 되게 힘들고 예. 내가 그 피해자였다라고 예, 예. 얘기하는 것도 되게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는 거는 피해자에 대한 서사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가해자의 가해자가 재구성된 한마디, 얘기만 그렇죠. 한마디만 들어오죠. 딱 던지면 딱 예. 되는. 그래서 이렇다라는 현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 언론에 비치는 그 사건 이 내용을 항상 진실일까 왜 그랬을까 실제로 이럴까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도 하나만 얘기 더 해도 돼요. 예. 아니 제가 어쩌다가 이제 예. 경찰서장까지 하시고 퇴직하신 분을 이제 만나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 성폭력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경찰로 지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꽃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꽃뱀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경찰에 있으면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걸 자기 정말 많이 느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사건이 인지되면 그냥 수사하게 돼 있잖아요. 본인이 예전에는 이제 본인이 고소를 해야 할 수 있는 거였지만 그렇지가 않은 지금은 아니어서 이제 인지되면 수사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야 되니까 하는데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제발 진술 좀 해달라라고 3일 밤낮을 애원을 해야 피해자가 활동 말동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폭력 피해 진술에 피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가라는 거를 자기가 일선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꽃뱀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일부분의 그렇죠. 이야기인데 이게 마치 성폭력 사건의 거의 대다수이냐. 근데 일선에서는 정말 성폭력 사건 수사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나서주질 않아가지고 이게 사실 한국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통계를 낸 건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 성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불문하고, 근데 여성보다는 제가 보기에 그걸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는 남성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훨씬 더 많죠. 수사반 얘기하는 기둥서방. 예. 기둥서방 아예 사는 거고. 이거는 수사반장에도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 이런 걸로 해서 뭐 해놓고 남편한테 알리겠다 뭐 누구한테 알리겠다 엄마한테 부모한테 알리겠다 하면서 돈 뜯어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게 스토킹으로 좀 변질돼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남성을 지칭하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유행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단어였어요? 그냥 뭐 있었어요. 말하기 좀 부끄럽나요? 예, 뭐 저기 별것도 아니에요. 독충. 독충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자 뭐 돌림의 어떤 단어가 생기기 훨씬 전에 벌써 10여 년 전부터 제가 선구자적인 어떤 독충이란 말을 해서 하려는데 이게 확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났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이 얘기를 좀 진지하게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미리 사연을 받는다고 공지도 올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만났었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명 굿티처, 배드티처, 스트레인지 티처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사실은 오늘 선생님 얘기를 조금 많이 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이슈가 많아가지고 이슈 토크를 하느라 좀 시간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짧게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짧게 해보고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율님도 선생님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시죠? 예, 되게 좀 있는데요. 네. 차차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선생님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있겠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선생님 이름 네. 고3 때 선생님 이름 한 분만 기억하는데 그래요? 그분이 인상적이어서라기보다 예. 그분이 가장 최근의 선생님이어가지고 어떻게 사람 이름을 이렇게 다 기억해요? 그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 제가 지난번에 예. 강석호 이럴 때도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게요. 기억력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랑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같은 선생님이거든요. 예.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선생님이 저한테 선행상을 주셨어요. 예, 초등학교 4학년 때. 예. 선행상 뭔지 알죠? 착한 네. 일을 하거나 이런. 네. 근데 저는 좀 착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착한 일을 막 하진 않았는데 선행상을 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없었어. 한 부모자. 어떤 시의 차원에서. 예, 그래서 그게 안쓰러우니까. 예, 그럼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선생님 좋은 선생님일까요? 이거 좋은 그때 선생님이에요. 받았을 때 마음은 어땠어요? 상이니까 예, 근데 그런 의도로 준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나중에 당시에도? 알게 됐어요. 나중에. 예. 그래도 상이면 어쨌든 어렸을 땐 다 좋으니까 예. 마음의 위로가 되던가요?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네. 전 상 주셨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선생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예. 학교의 현장에서 많은 그죠. 일들을 겪게 되고 거기서 영향받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특히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말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죠. 영향을 많이 받죠. 많이 받을걸요? 아니 실제로 많이 받아요. 네. 제가 네. 항상 여름에 더워서 이마를 잘 까고 있거든요. 앞머리를 다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까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까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딱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는 이마가 참 발달했네. 이 한마디를 그냥 던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칭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근데 사실에 대한 얘기를 언급. 했죠. 네. 이마가 발달했다는 건 뭐냐면 이마 까졌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마가 까졌다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그 한마디 때문에 내 머리가 이마가 까져 있구나를 알고 그다음부터 이마를 까본 적이 없어요. 그 한마디로. 예. 제 외모부터 해서 예. 많은 것에 영향을 준 거라고 하면은 그 생각, 네. 그 선생님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외모에 대한 얘기나 그죠? 이런 것들이 정말 영향을 받고 선생님들의 되게 뭐랄까 역할이 강조되는 네요. 정리하려 힘들다. 그러게요. 영향을 많이 받죠. 네. 받기는. 아니 근데 저희가 선생님한테 너무나 많은 뭐 강요를 한다거나 책임감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어떤 맥락인지 아실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면 사연 하나를 한번 네.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네. 여학생들과 얘기할 때 꼭 팔을 잡고 주물럭거리며 말하는 선생님. 아마 어느 학교에나 있었을걸요. 아니면 머리를 계속 쓰담쓰담, 등을 쓰담쓰담, 브래지어 끈을 더듬는다든가. 여자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학교 다닐 때 이런 선생님 다 있더라고요. 어떠세요? 이런 선생님 있었어요? 완전 이런 아니 모든 학교에 이 선생님 돌아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런 생각 그렇죠. 예, 제가 저도 있었는데. 옛날 사람이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진짜 옛날 사람 들으면 섭섭합니다. 그렇죠. 네, 예.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브래지어를 그때는 5, 6학년 때 6학년 때 하게 되면 되게 빨리 하는 네, 거였어요. 브래지어를. 네, 네. 그랬는데 그 남자 선생님이 등을 만지는 때 항상 브래지어 끈 있는 데를 만진다라는 소문이 난 선생님이 있었어요. 저희 담임 네. 선생님이었어요. 네. 근데 이 뒷담화를 하고 난 뒤에 진짜 실제로 봤더니 네. 이상하게 꼭 머리가 아니야 등을 그 끈 있는 걸 가는 거예요. 그냥 저마다 촉각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선생님 생각이 또 불현듯 났어요. 예, 저도 이런 쌤 있었는데 예. 예. 밑에 또 예. 다른 사연이 있는데요. 예. 꼭 볼살을 만지거나 상습적으로 팔뚝살을 꼬집거나 주무르던 남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진짜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그거 제가 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생각해 보면 완전 성추행 범죄인데 그때는 다들 그냥 그 선생님을 싫어하고 피하는 게 최선이었죠. 아니 싫어하는 티도 못 냈어요. 혼나거나 성적에 불이익 있을까봐. 요즘엔 그런 거 나아졌으려나요? 제발 그러길 바랍니다. 제발 그러기 바랍니다. 정말 이 팔뚝살 아니 어떻게 알지?
알겠죠. 그래서 그죠? 제가 네. 이걸 이제 몇몇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이 얘기를 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셨어요. 팔뚝살 꼬집는 거요? 팔뚝살 안에 안살. 안살. 그래가지고 40대 어느 비혼 남성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국어 선생님이셨대요. 네. 근데 이 한 곳만 계속 꼬집었대요. 네. 그러면서 느끼한 목소리로 네. 귀에다 대고 네. 여기가 가슴과 촉감이 똑같다라는 말까지 했던 선생님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나 있었어요. 네. 아니 저도 그런 쌤 있었는데. 아 학교에 직접 있었죠. 예. 예. 아, 그러니까 이 분들은 돌아다니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일들을 했고, 근데 그것을 얘기를 별로 했던 때가 아니었어요. 더티해. 예, 그죠? 더티하죠. 근데 그건 소문만 하고 그걸 네. 직접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하던 그런 때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발언을 또 하는 거 귀에 대고 그런 예, 얘기를 예. 그렇죠. 왜 이걸 하냐고. 발언까지 하니까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정말. 사실을 선생님은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예, 이게 잊지 중요한 않습니다. 겁니다. 잊지 잊지를 않아. 못해요. 예. 정말. 아니 그리고 저 아까 이제 불의 지역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고 저 중학교 때 아까 말씀하신 건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별로 없었고 예. 보통 중학교 때 가면 대부분 이제 하게 되잖아요. 하라고 하고 학교에서 브레이저를, 브레이저를 예. 해라라고 이제 막 가르치고 막 이제 이런. 근데 그것도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라고 하고 그래서 검사 같은 걸 하고 다니잖아요. 검사했죠. 예. 저도 가정 선생님 그때 가정 지금도 있나요? 가정 중학교 선생님이 예, 중학교 때 예. 예. 가정 선생님이 저랑 이름이 같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천상 예. 여자. 예. 예. 그 선생님이 이렇게 등을 만지고 다녔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조차도 되게 싫었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검사라는 역할을 맡지 않은 선생님이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게 좀 소름 끼쳤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또 그냥 이렇게 점사를 하면 되잖아요. 꼭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왜 그러는 거죠? 텐션은 브레이저 탄력이 얼마나 좋은가 이걸 시험하시는 건가? 뒤에서 그래 잡아당긴 거 그거 애들하고 하는 장난이었는데. 그러니까 예. 어렸을 때 많이 못 하셔가지고. 예. 근데 왜 모르셨나? 자꾸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그죠 브레이저를 자꾸 하라고.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건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중학교 가슴이 나오고 그 가슴에 어떤 겉꼭지나 이런 게 표시 안 나게 표시 하려고. 나는 게 나쁜 거다라는 인식을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아니 심어주는 거 처질까봐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가슴 처지는 거 예방시켜주려고. 제 엄마 같은 경우는 네. 저도 그때 되게 하기 싫었는데 네. 막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게 가슴이 커지는 거에 대한 못 커지게 하느라고. 예, 그러니까는 일찍부터 하지 않으면 가슴이 너무 발달한다는 거예요. 너무 예.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크면 보기 흉하다. 그래서 가슴을 더 안 크도록 예. 이렇게 좀 조여줘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하라고 했던 게 그리고 저는 약간 그때 지금은 약간 가슴 큰 게 어떤 섹시함 뭐 이렇게 예.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달라붙는 옷을 입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는 그쵸, 않았잖아요. 그쵸. 예. 가슴 큰 게 되게 약간 부끄러움 같은 부끄러울 거지. 때였는데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는 조금 열심히 그러니까 너무 그러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치수를 맞게 해본 적이 없어요. 브래지어를 항상 작은 걸로 했다고. 아 그렇죠. 예. 표시 안 나게 하느라고. 큰 게? 네. 예. 뭐죠? 아니 표시 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가슴이 예. 있다라는 게 예. 난 브래지어 얘기하니까 왜 또 얼굴이요. 이런 얘기를 지금 빠질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좀 많아가지고. 왜 수치심이 갑자기. 아니. 아유 너무 예. 웃긴다. 예. 아니 그래서 이 비슷한 얘기를 사연을 이제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흰 교복에 브레이저가 비치면 안 된다고 여름날에도 꼭 메리어스를 안에 받쳐 입어야 했었는데요. 남자 선생님들이 뭐라 할 수 없으니 여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등짝 스매싱을 담당하곤 했습니다. 그런 여자 선생님들도 싫었고 또 자습할 때나 수업 때 칭찬한답시고 등을 토닥이던 남자 선생님이 브라끈을 더듬을 때도 소름 끼쳤어요. 남자건 여자건 그냥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는 아까 뭐 비슷한 사연이죠. 팔뚝살을 만지고 꼬집는 약이 이제 브래지어에 대한 거는 거의 전 학교에 배치된 것처럼 마치 그리고 있잖아요. 그 이런 얘기인데요. 성적인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무슨 뭐 우리가 뭐 선생님
저녁 이제 하면서 칠판이 안 보여요. 뭐 진하게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 여기가 영화관이냐 진하게 하게 뭐 이런. 아니 그냥 아직 이거 그때부터 아재 개그예요 이게. 그때 나한테 와막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상습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거였거든요. 네. 사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고1 때 국어 선생님이 되게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수업 되게 성실하게 하시고 꼭 공부랑 관계되지 않은 좋은 얘기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고 매일 부지런히 학교 앞 화단 가꾸시고 밭에 뭐 심어서 키우시고 애들 진로 상담할 때도 진심을 다해 주시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자꾸 여자애들 귓볼을 만지는 거예요. 이거 반전 반전이 아니에요? 있는 사연이었네요. 그래서 이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있고 파가 갈렸어요. 저는 그때 헷갈렸죠. 이 선생님은 분명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닌 건가? 인간의 복잡함을, 페미니즘의 중요성을 알려준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페미니즘의 중요성과 이걸 아셨다니. 저는 이제 또 이분이 훌륭하신 분 같은데요. 네. 이제 무율님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파가 갈렸대잖아요. 아니 저는 그런 선생님을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나쁜 행동을 하니까 안 좋아져야 된다, 좋지 말아야 된다라고 머릿속에 이성으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렸을 것 같아요. 예, 정말. 맞아요. 예, 근데 학생들이. 이게 딱 그냥 현실에서 만나는 일상적인 문제의 어떤 한 단면이네요. 맞아요. 그렇죠. 예. 좋은 사람이 평상시에 좋은 사람인데 어떤 한 면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그랬을까라는 예. 식으로 또 이제 의심을 막 하게 되고 되는. 주변에서 얘기하게 예. 되고 자신도 막 복잡한 감정에 휘말리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랬을 때 귓볼을 만짐을 당하게 된 네. 학생들과 예.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예. 이 사이에 약간 또 의견이 갈릴 수 그렇죠. 있는. 예. 그래서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이 선생님 원래 좋은 선생님인데 선생님인데. 이럴 수 있고 귓볼 만짐을 당한 친구들은 그게 너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적이다. 안 되는 예. 이렇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설마 또 그래서 이분이 페미니즘 얘기하신 건가요? 그래서 인간의 복잡함. 인간의 복잡함. 본인이 네. 머리가 복잡해졌겠죠. 네네네. 예.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예. 중학교 때 되게 저희가 살던 소도시에서 유명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가출을 한 거예요. 근데 소문을 저랑 친했던 친구기도 했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 임신을 한 거죠. 네. 막 이래갖고 막 학교에도 바닥에 소문이 나고 막 그때만 해도 이거 사실 자체가 완전히 그 도시가 들썩들썩했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 정말로 임신을 했다는 게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예.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예, 그랬네요. 그랬는데 이 친구의 얘기가 되면서 임신을 했다더라면서 이 임신에 대한 얘기를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느 그때 교련 선생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체육 선생님인지 누가 들어오셔가지고 여자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여자가 사실 반항을 하면 거부를 하면 열리지 않는다.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교육을 저희한테 한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해요. 네. 그러니까 싫어하면 여자가 끝까지 싫어요. 이러면서 딱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면 딱 이게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상상을 하잖아요. 네. 아 그럴 수 있구나. 근데 그러면 이어지잖아요. 그 아이는 그러면은 좋아서 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왜 시작하셨냐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 예. 그 A라는 친구는 그 알고 봤더니 뭘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었는데 그 팬티에 정자가 묻어서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갖고 임신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자기 박살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를 그렇게 많이 전달하면 어떻게? 그래갖고 이게 연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팬티에 남성의 팬티에 정자가 묻을 수 있는데 그게 나와 있어도 살아서 움직여 있고 그게 여성의 팬티랑 뭐 받거나 아니면 그 팬티를 여자가 입었을 때 임신이 가능한 거구나.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던 거죠. 황당하죠. 근데 그렇게 네, 황당합니다. 황당. 그렇게 저희들에게 성교육을 시켰던 아주 문제의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정말 정자가 그래서 알아서 막 그죠? 살아서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뭐 탈선을 하여 그런 성관계 건 아니다라고 그 아이를 아니다라는. 감싸주고 싶은 거지만 그 와중에 예. 알고 보면 그 아이를 감싸준 얘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잘못된 아니고 정보만 성경- 주는 예. 예,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났네요. 네. 오늘 그 선생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헐. 괜찮은 또 하니까 예, 그죠? 예, 이어서 또 할 거니까요. 예. 좋은 선생님들이 참 많다. 네. 근데 의외로 좋은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잘 안 남는다. 아니, 많이 남는 것도 있죠. 아 그래요? 예. 좀 어필을 강하게 해야 좋은 선생님은 남고 예. 왜냐하면 선생님 워낙에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음. 선생님은 좋은 사람이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강력한 인상보다는 정말 선생님이라는 어떤 기대를 깨트리고 이렇게 학생들의 인권을 좀 침해하고 괴롭혔던 선생님들, 나쁜 선생님들에 대한 인상이 영향이 더 강하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들 화이팅.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또 만나요.